영화 쿼바디스에서 네로 황제를 맡은 영국의 명배우 피터 유스티너. 순한 곰 같은 인상에서 광기 어린 아우라를 뿜어내는 그의 연기는 모든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피터 유스티노프를 떠오르게 하는 탤런트가 있으니 그 이름은 김순철. TBC 탤런트였던 강부자 이순재가 회고할 때면 을에 나오는 배우 중 하나가 김순철입니다. 그들에게 김순철이란 배우는 참 재미있는 연기를 잘하는 친구였으며 토속적인 이미지가 물씬 나는 배우였습니다. 1937년 5월 6일 강원도 통천에서 출생한 김순철은 어렸을 때 서울로 이사를 하여 그곳에서 쭉 성장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비대한 몸집으로 자란 그는 사람들을 웃겨주고는 했는데 이때는 막연히 배우를 한다던가 그런 꿈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재밌어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했습니다. 경복고 재학 시절 그의 꿈은 때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햄머를 두드리는 엔지니어가 꿈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은 공대를 갈 줄 알았는데 예대를 가서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연세대 상과에 입학하여 자신의 무역 사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지만 그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서라벌 예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와 왕래를 끊다시피 합니다. 대학 시절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은 꼭 유명한 배우가 될 거라고 을의 입버릇처럼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어쩌면 자신을 향한 다짐이자 예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국립극단 동인극장을 거쳐 친구인 김동훈, 오현경이 설립한 실험극장에 입단. 거기서 중추 멤버가 됩니다. 김순철 선생님이 저한테는 굉장한 스승이에요. 어떤 분이셨어요? 그 어, 후배들한테는 되게 엄격했다고는 하는데 다른 잡지를 보면은 유머러스하신 분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엄격함과 유머러스가 함께하고 굉장히 네. 유연성이 있으시고 약간 그 시대에도 서구적인 사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개방적이시지만 정확하시고 그때만 해도 왜 체벌을 한다든지 우리는 선배니까 니네는 무조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알게 네. 모르게. 네네. 우리 실험극장에서는 거의 없었지만 네. 그 시대에. 근데 제가 그래서 김순철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실험극장에 있던 모든 선생님들을 지금도 존경하는 게 굉장히 깨어 있으시고 상하, 후배, 어린 사람 이런 차별을 안 두셨어요. 모든 분이. 그가 TBC 일요 드라마 집세기 신고 왔네로 데뷔했다고 알려졌는데 원래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국 HLKZ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이 화재로 없어지자 HLKZ 관련 자료도 다 소실되어 그가 당시 어느 작품에 출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의기소침해진 김순철은 군에 입대, 운전병이 됩니다. 비만인 체형도 군대에 가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데 어째서인지 그는 살이 점점 불어 80kg에 육박합니다. 나중에 그는 군대에서의 규칙적인 식사 생활과 아주 적당한 운동량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 그는 KBS와 MBC를 오가며 활동을 합니다. 김순철은 MBC에 있는 동안 자신의 이미지를 살리는 배역은 하나도 맡지 못했다면서 친구들이 있는 TBC로 완전히 이적을 합니다. 영화계에선 김순철을 차세대 김승호로 주목했습니다. 미남스타가 아닌데도 사람들은 김순철을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명배우 김승호를 연상하게 만드는 친근하고 우직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리 굵은 삼배 반바지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대로에 나서면 여학생들이 우르르 몰려 그가 출연한 빼구 325의 해장국집 주인 연기를 다시 해달라고 졸라대기도 했었습니다. 토속적인 이미지의 김순철은 토속적인 이미지의 김승호를 존경했고 김승호도 김순철을 아꼈습니다. TBC 인기 드라마 미스터 곰에서 그가 육교 밑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곰이다 하고 곰이 포효하듯 불만을 해소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화제가 되어 꼬마애들도 나는 곰이다 하고 크게 외치며 배를 불쑥 내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편단심 곰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1966년 그는 국립극단에서 같이 활동하던 2살 연상의 연극배우 노 씨와 5년 열애 끝에 결혼을 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닌 톰과 제리처럼 으르렁거렸으나 같이 연극을 하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극장은 연극 연습 장소이자 사랑을 키워나가는 장소였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가정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연극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태어납니다. 연극을 통해 서로의 사랑이 오래갈 것 같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녹화가 끝나면 사직동에 소재한 술집 대머리집에서 의뢰 회포를 풀었는데 당시 술집 사장은 김순철 씨 혼자 마시는 술은 막대하지만 항상 그 양반 뒤로는 일개소대가 장사진을 치기 때문에 왔다 하면 동이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정말 경이로운 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술을 드시는데 그 다음날 정말 너무 대사를 잘하시고 잘 이렇게 외우시고 잘 지장이 없게끔 외우시고 하셨나 봐요. 전혀 뭐 지장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경이로울 음. 정도로. 아내로서는 밤새워 마시는 술과 걸핏하면 하는 외박은 참기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김순철도 아내에 대한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연기자들의 생계는 영화 및 드라마 다작을 해도 나아지질 않아 사업과 밤무대를 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와 함께 명동에 다방 곰을 차립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장사 경험이 아예 전무했습니다. 다방이 잘 안되자 햄버거 하우스로, 그 햄버거 하우스가 잘 안되자 칵테일바 곰으로 재오픈하여 운영했었습니다. 장사로 인한 빚 보증 때문에 빚쟁이들이 집과 녹화장을 찾아와 성화를 부렸고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종종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집 밖에서 지내는 일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랑도 가정도 사업도 김순철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 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연기 하나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6년 만에 이혼을 했고 그로부터 2년 후 김순철은 여동생의 소개로 미국 유학을 갔다 온 배 씨와 재혼을 합니다. TBC로 완전히 이적 후 바다신의 망령에 사로잡혀 결혼을 저주로 생각한 늙은 어부의 일생을 다룬 드라마 솔아비를 통해 1971년 TBC 연기대상에서 연기대상, 1973년에는 나무조연상을 석권합니다. 70년대는 그가 연기의 최정점을 찍은 시기였습니다. 초창기에 처음에 실험극장에 갔을 때 그 작은 40석 규모의 소극장에서 그 김순철 선생님을 처음 뵀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때는 공연을 많이 못 하셨어요. 워낙 바쁘게 그 탤런트랑 영화 배우 그렇죠. 쪽으로 일을 하시니까. 그런데도 시간이 나시면 쪼개서 오셔서 자기 공연이랑 아무 스케줄이 없는데도 극장에 들리셔 잠깐씩 이렇게 오셨구나 하면서 그때 제 이미지는 그냥 TV에서 보던 그런 느낌만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건 에쿠스 연습을 시작하면서부터 창단 기념 공연 에쿠스를 하면서 저는 유일하게 어린 21살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운계 선생님 그 대역으로 제가 언더스터디 공부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김순철 선생님이 엄청나게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셨어요. 기억나는 가르침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럼요. 지금도 생각해도 그 선생님이 저한테 대사법이라든지 저랑 이제 남편 역이고 제가 아내 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이 대사를 하면 저를 따로 공부를 시키셨어요. 대사 한마디 한마디 체크 다 해가면서 뭐 포즈 뭐 반호흡 중 띄어읽기 네. 그다음에 강조하는 부분 그걸 제 대본에 딱 일일이 표현해 주시고 아쉬운 것은 그의 전성기가 1970년대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TV 드라마 자료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가 나온 TBC 6.25 특집극 노후를 구하려 했지만 오디오가 나오지 않아서 판매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가 절친인 김성원과 함께 나온 여보 정선달과 반공 드라마 지금 평양에서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지나려면 어느 길목 있어? 길은 왜 걸어요? 이 장가 앞을 지나 또 산을 넘으려면은 저 새길이고 아니면은 저기 저 토굴 앞을 지나서 내가 마을로 가는 길이 있어만 이렇게 늦게 손님이 그냥 지나치시겠소? 어떻게 생긴 사람을 찾소? 예, 저 나이는 20남짓 그 체대가 아주 크고요 잘생긴 그 깎은 서방 같은 행색을 찾고 있어. 이 시각에 이 마을을 그냥 지나치진 않을 거요. 자, 우리 방으로 들어와서 기다리든가 아니면 그 부엌이라도 들어가서 바람을 막아야지.
졸기만 하는 날에는 얼어서 죽수. 저기 있는 저 토굴 속을 한번 끼어들어 볼까? 아니, 또 칼을 던져오게요? 에이 참, 돈이나 한 100냥 주고 좋게 말을 한번 걸어보잔 말이야. 그 생김새가 아주 고약하게 생겨서 말씀해요. 괜찮아, 따라와봐. 예? 아니 저 물속에다 잡아놓니?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뭐야? 아주 깎은 서방처럼 생긴 사람인데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 잘생긴 선비를 찾고 있거든. 그래요? 아, 내 방에 들락거리는 거 이거 좋은 일 아니니끼리. 아, 무슨 꿈을 꿨는지 빨리 말하라 이거이죠? 네, 말하죠. 무슨 꿈을 꿨느냐? 그저 하늘에는 그저 억만가지 가지각색의 그냥 불꽃이 하늘을 뒤덮었고 땅에서 솟아오르는 함성 소리, 영광 소리, 만세 소리. 국방위원 동지, 전 지금 급한 용무로. 아, 그래요? 그럼 관둡시다. 네, 죄송합니다. 참, 연락 부탁드리. 네, 내가 꿈을 꾼 그 축제의 도시는 바로 서울이야요. 서울이요? 예. 이봐라요. 저 서울 여성 저런 저렇게 멋대가리 없면서 처음 보다니끼리. 네? 아,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끊어요. 아버님이 곧 이리로 오시겠다고 이 가방을 좀 여기 맡겨두시라는데. 아, 기용관, 이것 좀 보관하시오. 네. 자, 그럼 전. 야야야야, 경규라. 네. 왜 그러시죠? 이리 오라.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 네? 날래 앉으라고요. TV 탤런트로서 영화배우로서 정점을 찍은 그였지만 항상 연극 무대에 대한 그리움이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극을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드라마 촬영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극단을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후배들이나 선배들 이렇게 격려하시기도 하셨다는 그럼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횟수가 점점 줄어가시더라고요. 아, 드라마 출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그때부터 약간 지병이 그 땀을 많이 흘리시고 당뇨병이시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TBC가 KBS에 통폐합되고 동시에 흑백 TV도 컬러 TV로 바뀐 혁명적인 상황 속에서 배우들은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의 적응이 안 되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방송 활동을 접기도 했고 이민을 가기도 했지만 김순철의 위치는 건재했습니다. 그런 김순철의 위치를 흔든 것은 다름 아닌 역할에 대한 변화와 건강이었습니다. KBS를 대표하는 이치우와 함께 출연한 드라마 형사 25시 갈림길 편. 늙은 도둑이 마음을 다 잡고 새 출발하려 하지만 범죄 전과로 인해 번번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TBC와 KBS를 대표하는 두 거목이 보여주는 연기는 깊은 울림을 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일선에서 물러나는 중견 연기자, 즉 나이 든 사람들의 현실을 반영해주는 듯합니다. 게다가 점점 악화되는 당뇨병 때문에 1992년 SBS 푸른 눈의 며느리를 끝으로 연기 생활을 잠정 중단한 김순철. 투병 생활 끝에 그는 미스테리 멜로, 홍리나의 위험한 선택에서 퇴역 장군 이철우를 맡아 컴백, 재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80년대의 드라마들과 투병 끝에 다시 출연하는 위험한 선택을 비교해보면 그의 말대로 발성, 연기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용의 눈물과 연기 대상에 잠깐 출연한 것을 끝으로 그는 모습을 아예 감춥니다. 혹시 이 상이
볼일 다 봤으니까 일찍 들어가서 애나 봐라. 이런 상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 저 백지섭 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잘 알아가지고 이나군 씨 편으로 좀 알려주세요.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 여보 정선달 장장 6, 7년을 같이 한 친구도 팔 2번 자르고 세상 떠났어. 2004년 2월 24일 그는 서빙고동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생전에 그는 시신기증에 약속했는데 10년 전 시신기증에 대해 논의하는 가족 모임에서 작고하기 한 달 전에도 가족들에게 시신기증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추도식은 2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치러졌고 식이 끝난 후 시신은 서울대병원에 인도되었습니다. 그의 40년 지기인 김재영 PD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으며 연극을 신앙처럼 알고 열심히 연기했던 연기자라 회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죽음 이후 시민을 진솔하게 나타낸 드라마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La bohème, on était jeunes, on était fous. Complètement fous, mais jeunes. La bohème, mais la bohème, ça ne veut plus rien dire du tout.